때로는 진실이 가장 아픈 형태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한 여자가 27회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녀의 딸은 그 기간 동안 법정의 판사가 되었죠. 그리고 운명은 그들을 같은 법정에서 마주치게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가슴 아픈 모녀의 재회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어린 소녀의 세상이 무너진 그날로 돌아가 볼까요? 밝은 가을 하늘이 운동장을 덮고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아래 초등학교 운동회는 한창이었어요. 9살 박지은은 달리기 준비를 하며 관중석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엄마, 여기 봐요. 박지은의 목소리는 운동장을 가득 채운 함성 속에 묻혔지만 그래도 아이는 계속 손을 흔들었어요. 관중석 구석에서 박영숙이 딸을 향해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요? 달리기에서 1등을 한 지은이 메달을 목에 걸고 엄마에게 달려왔습니다. 박영숙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아빠가 조금 늦으시나 봐. 집에 가면 있을 거야. 하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영숙은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이어졌어요. 창문 너머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은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엄마, 배고파요. 잠깐만, 금방 라면 끓여줄게. 부엌으로 향하던 박영숙의 발걸음이 현관 앞에서 멈췄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파란 제복을 입은 경찰 둘이 서 있었죠. 박영숙 씨 맞으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박영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경찰 뒤로 이웃들이 수군거리며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지은은 엄마의 치마폭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은아,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금방 돌아올게. 박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그때 처음으로 엄마의 눈에 공포가 깃든 것을 보았어요. 경찰은 박영숙의 팔을 붙잡았고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 딸만이라도. 경찰차가 떠나고 지은은 이웃집 아주머니 손에 이끌려 집으로 들어갔어요. 아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른들의 속삭임만 방 안에 흘렀죠. 그 남편이 죽었대. 칼로 찔렀다던데. 부부싸움이 원인이래. 날이 밝았을 때 마을은 이미 소문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집안에서 창문을 통해 바깥을 내다보며 엄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죠. 하지만 돌아온 건 사람들의 손가락질 뿐이었습니다. 사흘 후 마을 이장집 안방에서 지은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이장 부인 이경자는 지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은아, 이제 고아원에 가게 됐어. 거기 가면 친구들도 많고 선생님들도 잘 챙겨주실 거야. 고아원이요? 저 고아 아닌데요. 엄마 있어요. 내 엄마는 돌아오지 못해. 엄마가 아빠를 해치셨단다. 지은의 어린 눈에 혼란이 스쳤습니다. 이경자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어요. 나도 봤어. 내 엄마가 아빠랑 싸우는 걸. 그날 밤에. 거짓말이에요. 우리 엄마는 그런 거 안 해요. 지은은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검은 승용차가 지은을 데리러 왔어요. 지은은 차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9회 동안 살아온 동네가 점점 작아지더니 사라졌어요. 고아원에 도착한 지은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좁은 방에 들어섰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제가 새로운 애래. 부모님은? 아빠는 죽었대. 엄마는 감옥에 갔대. 지은은 귀를 막았습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지은은 처음으로 엄마를 원망했어요. 엄마, 왜 그랬어요? 왜 나만 여기 두고 가셨어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지은의 작은 주먹이 이불을 꽉 움켜쥐었어요. 그때부터 지은의 마음속에는 딱딱한 벽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않기 위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단단히 감싸기 시작했죠. 다음 날부터 지은은 달라졌습니다. 아이답게 울거나 투정 부리지 않았어요. 묵묵히 공부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책을 읽었죠. 선생님들은 지은을 어른 같은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지은이는 정말 대단해. 이런 상황에서도 1등을 놓치지 않다니.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지은이 밤마다 꾸는 악몽을, 그리고 엄마의 얼굴이 점점 흐려져 가는 것을. 27년이 흘렀습니다. 햇살이 법원 건물을 비추고 있었어요. 36세의 박지은은 검은 법복을 입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단단한 표정, 날카로운 눈빛. 그녀의 걸음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판사님, 오늘 일정입니다. 비서가 건넨 서류를 받아들며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서울지방법원의 판사였어요. 그 누구도 지은의 과거를 모르는 곳.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며 지은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되뇌었어요. 감정은 없다. 오직 법과 증거만이 있을 뿐. 이것이 그녀가 27회 동안 자신에게 새겨온 말이었습니다. 지은은 판사석에 앉아 법정을 둘러보았어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녀가 오랫동안 꿈꿔온 것이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곳. 그녀가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곳. 하지만 지은은 알지 못했습니다. 곧 그녀의 앞에 엄마가 서게 될 것이란 사실을. 법원 복도는 늘 그렇듯 분주했습니다. 박지은 판사는 조용히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창가에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검토해야 할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오늘도 시작이군. 지은은 자리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비서가 문을 열고 서류 한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판사님, 새로 배당된 재심 청구 사건입니다. 대법원에서 특별히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지은은 미간을 찌푸렸어요. 대법원에서 직접 내려온 사건이라니 보통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고 가세요. 비서가 나가고 지은은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살인죄 재심 청구라는 글자가 선명했어요. 지은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살인 관련 사건에 예민하게 반응했죠.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피고인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박영숙. 지은의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이름을 계속 바라보던 지은은 이내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우연이겠지. 그 이름 흔하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지은은 사건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27년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복역 중인 여성의 재심 청구. 지은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손이 떨렸지만 지은은 계속해서 서류를 읽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는 경기도 포천시 소재마을. 지은의 고향이었어요. 날짜도 일치했습니다. 지은의 9번째 생일이 있던 해, 초등학교 운동회가 열렸던 그날.
복도에서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으며 목소리를 냈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젊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단정한 슈트 차림. 38쯤 되어 보이는 그는 자신을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판사님. 저는 이번 박영숙 사건의 국선 검사 민도연입니다. 지은은 무표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반갑습니다, 검사님. 방금 사건 서류를 받았는데 무슨 일로 오셨나요? 민도연은 지은의 책상 앞에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 사건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있어요. 지은은 서류를 내려놓고 민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만약 이 사건이 정말 자신의 어머니라면, 그녀가 무죄라면 어떤 증거인가요?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 분석 결과와 부검 보고서에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국과수에서 재검증한 결과 살해 시간과 방식이 초기 수사 결과와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민도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지은에게 건넸습니다. 지은은 그것을 받아들며 속으로 자신을 다잡았어요. 직업적인 냉정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렇군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판사님, 한 가지 더요. 이 사건은 매우 급합니다. 피고인이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요. 재판을 서둘러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은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니. 순간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어요. 감기에 걸려 열이 났을 때 이마에 손을 얹어주던 엄마의 따뜻한 손길. 알겠습니다.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민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그가 다시 돌아보며 말했어요. 판사님, 혹시 이 사건이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27년 전 큰 화제가 됐던 사건인데요. 지은은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왜 익숙해야 하죠? 아, 죄송합니다. 그냥 당시 뉴스에 많이 보도되어서. 하지만 판사님은 그때 너무 어리셨을 테니까요. 민도연이 나가고 지은은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지만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손에 든 서류를 내려다보며 지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법원은 조용해졌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했지만 지은은 여전히 자신의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박영숙의 사건 파일이 펼쳐져 있었어요. 지은은 재판 기록을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결코 듣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살인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 목격자 증언, 그리고 이경자의 결정적인 증언. 이경자. 지은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이경자를 기억했어요. 마을 이장의 아내이자 자신을 고아원으로 보낸 장본인.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증언한 사람. 페이지를 넘기자 박영숙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이 이미 쓰러져 있었어요. 저는 그저. 지은은 더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27년 동안 한 번도 엄마를 찾아가지 않았던 것이 부끄러웠어요. 한 번도 엄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야, 아직 확실한 건 없어. 지은은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됐어요. 그녀는 법정의 판사였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어쩌면 그녀의 인생을 뒤바꿀지도 모르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비서에게 박영숙의 사진을 요청했어요. 잠시 후
그녀의 손에는 한 여성의 최근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지은의 어머니였어요. 27년이란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겨놓았지만 지은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억눌린 감정이 가슴속에서 파도처럼 일었어요. 지은은 사진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을 버린 여자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지은은 중얼거렸습니다. 법정에서 어머니를 만난다면 그녀를 판사로서 대해야 할까요? 아니면 딸로서? 지은은 결정을 내릴 수 없었어요. 그녀의 가슴 속에는 27년 동안 닫아두었던 상처가 아직 생생했으니까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물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그것은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흐릿하고 불안정했습니다. 엄마. 27년 만에 처음으로 지은은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그것이 무엇이든 그녀는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27년 전 경기도 포천의 작은 마을. 비가 내리던 저녁, 차가운 경찰서 조사실. 박영숙은 금속 의자에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마흔의 그녀는 평범한 분식집 주인이었을 뿐이었죠. 박영숙 씨, 다시 물을게요. 그날 밤 남편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형사의 지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벌써 3시간째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운동회에서 돌아왔더니 남편이 이미.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형사는 주방 칼을 꺼내 보였습니다. 칼날에는 말라붙은 핏자국이 선명했어요. 이 칼에 당신의 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혈흔도요. 저는 그 칼로 과일을 깎았어요. 점심때 지은이 주려고. 제가 남편을. 그럴 리가 없어요. 박영숙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운동회에서 돌아와 보니 남편이 이미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 칼이 있었습니다. 박영숙 씨, 우리는 목격자가 있습니다. 당신이 남편과 말다툼하는 걸 봤다는 증언이 있어요. 박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다툼이라니. 그날 그녀는 남편과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마을 이장과 그의 아내 이경자가 들어왔죠. 이경자는 박영숙을 피하듯 고개를 돌렸어요. 이경자 씨가 당신을 봤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5시경 당신이 남편과 격하게 다투는 것을요. 박영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후 5시라면 그녀는 분명 운동회장에 있었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때 학교에 있었어요. 우리 지은이 운동회. 이경자 씨는 당신이 칼을 들고 위협하는 모습까지 봤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박영숙의 절규가 조사실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조사실 바 이경자는 차가운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장이 그녀의 옆에 앉았죠. 잘했어. 이제 다 끝났어. 이경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만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역 신문에는 분식집 여주인,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이라는 헤드라인이 실렸습니다. 그 후 마을은 소문에 휩싸였어요. 사람들은 박영숙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을 죽였대. 항상 조용하더니 속으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나 봐.
미장원에서, 시장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박영숙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박영숙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어요. 검사는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칼,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옷, 그리고 결정적인 증언. 이경자의 증언이었죠. 이경자는 증인석에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에 박영숙 씨네 집을 지나가다가 큰 소리가 나서 보게 되었어요. 창문을 통해 박영숙 씨가 남편과 격하게 다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영숙 씨가 주방 칼을 들고 박영숙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증인은 정확히 어디서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까? 저는 집 앞길을 지나가다가 피고인의 집 창문을 통해 안이 보였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창문의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경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부엌 쪽 창문이었어요. 그 창문은 도로에서 직접 보이나요? 아니면 마당을 통해 봐야 하나요? 도로. 아니, 마당을 조금 들어가야 보여요. 그럼 증인은 피고인의 사유지에 들어간 겁니까? 이경자는 당황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제가 소리가 나서 걱정돼서 잠깐. 하지만 이미 이경자의 증언은 배심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결국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박영숙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 박영숙, 살인죄로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영숙은 무너지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도소로 이송되는 차 안에서 박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어요. 지은아, 미안해. 박영숙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죄임을 알았지만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어요. 그저 딸만큼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랐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편지, 저 편지를 써서 고아원으로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한 번도. 첫 해에는 지은이의 생일마다 작은 선물을 보냈습니다. 10년째 되던 해까지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어요. 하지만 모두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였죠. 27년이 흘렀습니다. 박영숙의 검은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억울함보다는 그리움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죠. 어느 날 교도소 면회실로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38 정도 되어 보이는 그는 자신을 국선 검사 민도현이라고 소개했어요. 박영숙 씨, 저는 당신의 사건을 재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의문점을 발견했어요. 박영숙은 무덤덤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27년 동안 너무 많은 희망과 실망을 반복하며 그녀는 이미 감정의 벽을 쌓았어요. 당신이 무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증거들이 조작되었거나 잘못 해석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특히 이경자 씨의 증언에 심각한 모순이 있어요. 저는 정말 하지 않았어요. 제가 왜 남편을 당신의 재심을 청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민도연의 말에 박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27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의 말을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검사님은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저에게도 어릴 적 누명을 쓰시고 수감 중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느 날 박영숙 씨의 사정을 들었는데 너무 저의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제 어머니는 도와드리고 싶어도 이 세상 분이 아니셔서
대신 박영숙 씨를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민도연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감정이 서렸어요. 그리고 당신의 딸 지은 씨가 이제는 판사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박영숙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은이가 판사라고요? 네, 서울지방법원의 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박영숙의 딸이 재심 사건의 담당 판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지은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박영숙의 목소리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떨림이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딸. 그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매일매일 커져만 갔어요. 민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어요. 곧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그날 밤 감방에 돌아온 박영숙은 작은 창문으로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재심을 받게 된다면, 그리고 지은이를 만난다면, 그때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20년의 시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박영숙은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어요. 지은아, 엄마가 곧 갈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민도연 검사는 오래된 수사 기록 상자들 사이에 앉아 있었어요. 서울지검 창고는 먼지 냄새로 가득했죠. 그는 27년 전 박영숙 사건의 모든 증거를 하나씩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텐데. 민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피해자 부검 보고서, 현장 사진, 증인 진술서가 펼쳐져 있었어요. 특히 그의 눈길을 끄는 것은 이경자의 진술서였습니다. 오후 5시경 피의자 박영숙이 피해자와 다투는 것을 목격했다. 민도연은 진술서를 내려놓고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은 10월 7일 초등학교 운동회가 열린 날이었어요. 그는 학교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운동회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었고 박지은의 달리기 시합은 오후 5시 15분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박영숙이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 있지? 민도연은 펜을 돌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어요. 민 검사님, 국과수에서 결과가 왔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민도연은 급히 법의학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27년 전 증거를 재감정한 결과가 나온 것이었어요. 연구소에서 그를 맞이한 법의학자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 시간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당시 보고서는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라고 추정했지만 현대 기술로 다시 분석한 결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로 좁혀졌어요. 민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발견이었어요. 박영숙이 운동회에 가기 전에 남편이 이미 살해되었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칼에서 발견된 지문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칼 손잡이에서 발견된 지문 중 하나는 박영숙의 것이 맞지만 날 부분에서 발견된 부분 지문은 법의학자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두 지문의 비교 영상이 나타났어요. 이 지문은 박영숙의 것이 아닙니다. 당시 기술로는 식별하지 못했지만 현재 기술로는 명확히 다른 사람의 지문임을 알 수 있어요. 민도연은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박지은 판사에게 연락해야 했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 확실했습니다. 법원으로 돌아온 민도연은 박지은의 집무실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지은에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지은은 자신의 어머니가 무죄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노크 후 들어간 민도연은 지은이
이미 박영숙의 사건 파일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어요. 판사님, 중요한 새 증거가 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어요. 말씀하세요, 검사님. 민도연은 발견한 모든 정보를 설명했습니다. 사망 시간의 오류, 지문 분석 결과, 그리고 이경자의 증언이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까지. 민도연이 말하는 동안 지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내 어머니는 결백했던 거군요. 지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민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찾아야 합니다. 며칠 후, 민도연은 노트북을 들고 지은의 집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경자에 대한 정보를 모두 수집했어요. 이경자 씨는 현재 포천에서 여전히 이장 부인 자격으로 마을 일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민도연은 노트북 화면을 돌려 지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27년 전 은행 거래 내역이 있었어요. 사건 발생 직후 이경자 씨의 계좌로 상당한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송금이는 당시 마을에 큰 토지를 소유했던 개발업자였어요. 그리고 그 토지는 우리 집 근처였죠? 지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기억을 더듬어 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집 근처에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유일하게 반대했었죠. 맞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 대표였어요. 그가 살아있는 한 그 개발은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책상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개발업자에 의해 살해되었고 이경자는 그들과 공모해 어머니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이경자를 소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재심을 시작하겠어요. 민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은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판사님, 이 사건에 당신이 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당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지은의 눈에 결심이 서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작은 제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중간에 다른 판사에게 넘기겠습니다. 그때 도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영숙 수감자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 연락드립니다. 민도연은 즉시 일어섰습니다. 어서 가봐야 합니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27년 동안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어머니, 어머니를 원망하고 미워했던 시간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이 오해였다는 진실. 검사님, 제가 어머니를 만나면 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실까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도연은 그녀를 위로하듯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는 매년 당신의 생일마다 편지를 썼습니다. 비록 그 편지들이 당신에게 전달되지 않았지만요. 그녀는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착한 병원은 하얀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지은은 심호흡을 하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하얀 머리의 노인이 누워 있었어요. 그녀는 20년 전의 어머니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작게 불렀지만 박영숙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말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발작입니다.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계시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요. 최대한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지은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그 손은 차갑고 약했어요. 지은의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은이에요.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가 결백하다는 걸. 미안해요. 이렇게 늦게 알아서. 그때 박영숙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지은은 숨을 멈추고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천천히 그녀의 눈이 떠졌습니다. 은아. 박영숙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들었어요. 27년 만에 처음 듣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그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구해드릴게요. 이번엔 제가 어머니 편이 되어드릴게요. 박영숙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이번에는 평화로운 모습으로. 서울지방법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기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27년 전 살인 사건의 재심이 열린다는 소식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법원 입구를 가득 메웠죠. 법원 안쪽 박지은 판사는 법정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번 재심의 첫 공판은 다른 판사가 맡기로 했지만 지은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법정에서 처음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괜찮으세요, 판사님? 민도연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민도연은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공판에서 이경자 씨도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수많은 증거를 검토했고 어머니의 무죄를 입증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죠. 검사님, 만약 이경자가 27년 전 진실을 말했다면 제가 어머니와 27년을 함께 했을까요? 민도연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그랬을 겁니다. 그것이 제가 이 사건을 반드시 해결하려는 이유예요. 비록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남은 시간은 진실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법정 밖에서 종이 울렸습니다. 공판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어요.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시죠. 법정은 이미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은은 증인석 뒤쪽에 앉았어요. 재판장이 입장하고 연문이 열리며 박영숙이 나타났습니다.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 약간 구부정한 어깨. 그녀는 몸이 약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맑고 또렷했어요.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어머니, 27년 만에 보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박영숙은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앞만 향하고 있었어요. 아직 지은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죠. 피고인 박영숙 씨, 이번 재심은 당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의 말이 끝나고 민도연이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찰은 박영숙 씨의 무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공판은 차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법의학자는 새롭게 분석된 증거에 대해 설명했어요. 사망 시간의 오류, 지문 분석 결과 등. 그의 증언이 끝나고 다음 증인으로 초등학교 교사가 불려 나왔습니다. 당시 박지은 학생의 담임이었던 김 선생님, 그날 운동회에서 박영숙 씨를 보셨습니까?
네, 분명히 보았습니다. 지은이가 달리기 시합에 참가했을 때 박영숙 씨는 관중석에서 응원하고 계셨어요. 증인 신문이 계속되는 동안 지은은 어머니를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박영숙은 차분하게 앉아 있었어요. 때때로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금방 닦아냈죠. 마침내 이경자가 증인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60대 후반의 그녀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경자 씨, 당신은 27년 전 박영숙 씨가 남편과 다투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증언이 사실인가요? 민도연의 질문에 이경자는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본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목격했다는 시간이 오후 5시라고 했죠? 네. 하지만 우리는 방금 박영숙 씨가 그 시간에 학교 운동회장에 있었다는 증거를 봤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경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말을 더듬었어요. 제가 시간을 착각했나 봅니다. 당신의 은행 계좌에서 발견된 거액의 입금 내역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송금인이 당시 마을 개발업자라는 사실은요? 법정에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이경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민도연은 계속해서 추궁했습니다. 이경자 씨, 당신은 거짓 증언으로 무고한 사람을 27년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경자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울음을 참지 못했어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개발업자들이 박영숙의 남편을 제거하고 누군가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했어요. 그들이 저에게 돈을 주며 법정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재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이경자는 울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거짓말을 한 것뿐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박영숙 씨, 정말 미안합니다. 지은은 충격에 빠진 채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7년의 오해와 아픔이 이렇게 끝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마지막 증인으로 지은이 불려나갔습니다. 그녀는 증인석에 앉아 어머니와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어요. 박영숙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증인의 이름과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지은입니다. 서울지방법원 판사입니다. 법정에 다시 한번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의 딸이 판사라는 사실에 모두가 놀란 것이었어요. 박영숙 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그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영숙은 고개를 숙여 눈물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날 이후로 어머니를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오늘 27년 만에 처음 뵙니다. 지은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평생 어머니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하고 미워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요. 어머니는 늘 결백하셨습니다. 박영숙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지은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 사이에는 27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간극이 조금 좁혀진 것 같았습니다. 재판장은 공판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제시된 증거와 증언을 검토한 결과 이 법정은 박영숙 씨의 무죄를 선고합니다.
20년의 억울한 옥살이. 이제 자유의 몸이 되셨습니다. 의사봉이 3번 울렸습니다. 박영숙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떠올랐죠. 20년 만의 자유, 그리고 딸과의 재회. 지은은 증인석에서 내려와 천천히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흘렀어요. 어머니. 박영숙은 떨리는 손을 뻗어 지은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꿈을 확인하듯이. 내 딸, 지은아. 그 순간 법정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이경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재심 공판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박지은은 오랜만에 휴가를 냈어요. 가족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물론 이제 그녀의 가족은 어머니 박영숙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방을 써주세요. 전망도 좋고 아침에 햇살이 잘 들어와요. 지은은 집 안 구석구석을 어머니에게 안내했습니다. 박영숙은 모든 것이 낯설다는 듯 조심스럽게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정말 좋은 집이구나. 너 정말 잘 지냈었구나. 박영숙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세련된 아파트를 보며 자부심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27년이라는 시간이 가져온 공허함도 느꼈죠. 어머니, 저녁 식사 준비할게요.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 지은은 어색함을 숨기려 부산이 움직였습니다. 27년이라는 시간은 그녀들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그녀는 아직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거나. 내가 해주는 거라면 다 좋아. 박영숙은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벽에 걸린 액자들을 훑었어요. 지은의 대학 졸업사진, 법복을 입은 모습,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 속에 자신은 없었습니다. 법대를 나왔구나. 네, 어머니. 법률에 관심이 많았어요. 지은은 주방에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어서 법조인의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그녀는 어머니가 범인이라고 믿었지만 동시에 제도의 불완전함에 의문을 품었었다는 것을. 저녁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서로에게 물어볼 것은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듯 두 사람은 주로 음식에 집중했어요. 정말 맛있구나. 내가 요리를 이렇게 잘하다니. 고아원에서 배웠어요. 사람들이 자주 바뀌고 음식도 항상 부족해서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웠죠. 말이 끝나자마자 지은은 자신의 말이 어머니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영숙의 눈에 순간 슬픔이 스쳤어요. 미안해, 지은아. 내가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말실수를 했어요.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결코. 식사 후 두 사람은 발코니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밤하늘은 유난히 맑았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기억나니? 어릴 때 너는 별자리를 참 좋아했었어. 박영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이 흐릿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천문학에 관심이 많았고 종종 지은을 데리고 옥상에 올라가 별자리를 가르쳐주곤 했어요. 아빠가 별을 좋아하셨죠? 그래, 내 아빠는 하늘을 참 좋아했어. 개발업자들이 아파트를 지어 하늘을 가릴까봐 반대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단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날 정말 어떻게 된 거예요? 박영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27년 동안 그녀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요. 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순간을. 그날 내 아빠는 개발업자들과 만나기로 했어. 마지막으로 설득해 보겠다고. 난 운동회에 먼저 가 있으라고 했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빠는 이미. 박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더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해해요. 아니야, 지은아. 너는 알아야 해. 27년 동안 난 내게 말하고 싶었어. 난 결코 내 아빠를 해치지 않았다고. 우리는 서로를 깊이 사랑했어. 그리고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박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은도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매일 내가 보고 싶었어. 편지도 썼고 선물도 보냈지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지은은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편지가 고아원 관리자에 의해 차단되었을 거라고 짐작했어요. 아마도 살인자의 딸이라는 낙인이 두려웠던 것 같았습니다. 법복을 입은 내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 내 딸이 판사가 되다니. 난 그저 분식집이나 하던 시골 아줌마였는데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그 누구보다도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27년의 시간이 만든 거리감은 여전히 있었지만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에 복귀하는 첫날이었어요. 박영숙은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저 보통 그냥 간단히 먹고 나가거든요. 아니야, 내가 든든히 먹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한식 아침 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국, 김치, 계란말이. 지은은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밥을 먹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그래, 다행이구나. 사실 오랫동안 요리를 못했더니 솜씨가 줄었을까봐 걱정했어. 식사를 하는 동안 지은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계획이세요? 박영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직은 모르겠어. 27년 만에 자유롭게 된 거라.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구나. 여기서 저랑 같이 사세요. 제가 어머니를 모실게요. 그래도 될까? 내 생활에 방해가 될까봐. 절대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 함께 살아요. 박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구나, 지은아. 지은이 집을 나서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도연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판사님. 박영숙 어머님께 드릴 서류가 있어서 왔습니다. 민도연은 박영숙에게 몇 가지 서류를 건넸습니다. 국가배상금 신청서, 건강보험 재가입 서류, 그리고 재산 반환 신청서였어요. 이것들을 작성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개발업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이경자의 증언 덕분에 그들의 범행을 모두 입증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박영숙과 지은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진짜 범인들이 처벌받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개인적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소식이 있습니다. 민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제 어머니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쓰신 분을 도울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돕는 것뿐이었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 저도 어머니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었습니다. 민도연의 진심 어린 말에 박영숙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하늘에서 당신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가을이 깊어가는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지은 판사는 판결문을 검토하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머니 박영숙의 재심 판결문과 개발업자들의 재판 기록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다 끝난 겁니다. 정의가 실현되었어요. 민도현 검사가 커피 2잔을 들고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 속에서도 만족감이 묻어났어요. 네, 마침내 다 끝났네요.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명의 개발업자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경자는 위증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개발업자들이 지은의 아버지를 살해했고 이경자는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이 모두 밝혀진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민도현이 물었습니다. 지은은 미소를 지었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요즘은 공원에서 산책도 하시고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으세요. 다행이군요. 그리고 2분 관계는요? 지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할 때가 있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천천히 좋아지고 있어요. 서로를 알아가는 중이에요. 27년이라는 시간은 쉽게 메울 수 없더라고요. 민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지은의 전화가 울렸어요. 네, 어머니. 지금 퇴근하려고요. 네, 알겠어요. 그럼 거기서 뵐게요. 전화를 끊은 지은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녁을 먹자고 하네요. 오늘 특별한 날이라고 하시는데. 민도현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퇴근길 지은은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한 특별한 날은 바로 박영숙의 생일이었어요. 27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축하하는 생일이었죠. 식당에 도착하자 박영숙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머리카락은 여전히 하얗지만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고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지은은 선물 상자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박영숙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어요. 내가 기억하고 있을 줄이야. 고마워, 지은아. 당연히 기억하죠. 어릴 때 어머니 생일이면 항상 케이크를 사오셨잖아요. 그리고 제목까지 2조각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박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딸이 그 작은 기억들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어요. 열어봐도 될까? 박영숙이 선물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작은 금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목걸이 펜던트에는 작은 별 모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별이에요. 그리고 어머니와 제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박영숙은 목걸이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너무 예뻐. 고마워, 지은아. 식사를 마치고 2 사람은 한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밤의 강바람은 차가웠지만 서로의 곁에 있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제가 어릴 때 기억나요? 아버지와 함께 보트를 타고 강에 나갔던 거. 물론이지. 내 아빠는 물을 무서워했는데도 내가 보트 타는 걸 좋아해서 매번 함께 나갔었지. 기억나요? 제가 물에 빠졌을 때 아버지가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저를 구해주셨어요. 2 사람은 추억 속에서 잠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지은의 전화가 울렸어요. 법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박지은입니다. 네, 이경자 씨가요? 지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전화를 끊은 그녀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이경자 씨가 자살을 시도했대요.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박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라는 이때, 네,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경자에 대한 그들의 감정은 복잡했어요. 원망, 분노, 그리고 어딘가에 자리 잡은 연민까지. 가봐야 할까? 박영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니가 원하신다면.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경자는 병실에 홀로 누워 있었어요. 69의 그녀는 이제 완전히 지쳐 보였습니다. 영숙 씨, 지은 씨, 이경자는 그들을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그때 진실을 말했더라면. 박영숙은 천천히 이경자의 병상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27년은 돌아오지 않아요. 이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끝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 실패했네요. 지은은 조용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경자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약함과 실수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경자 씨, 우리는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박영숙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살아야 해요. 당신의 실수를 기억하면서 남은 인생에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의 인생을 망쳤는데. 미움은 또 다른 감옥일 뿐이에요. 저는 이미 충분히 갇혀 살았어요. 병실을 나오며 지은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강인함과 너그러움에 감동했어요. 어머니, 저는 아직 용서할 수 없어요. 괜찮아, 지은아.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서로를 찾았다는 거야.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와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섰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어머니, 이제 우리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박영숙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 우리는 항상 가족이었단다. 겨울이 왔습니다. 서울은 첫눈으로 하얗게 물들어 있었어요. 박지은의 아파트 창가에 박영숙이 서서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차 드세요. 지은이 따뜻한 차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아닌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한 달 전부터였어요. 그 자연스러운 호칭의 변화에 두 사람은 모두 조용히 기뻐했죠. 고마워, 지은아. 아파트 안은 아늑했습니다. 벽난로 옆에는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놓여 있었어요. 박영숙에게 이번 크리스마스는 20년 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도연이 케이크와 와인을 들고 방문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박영숙은 직접 만든 음식들을 가져왔어요. 그녀는 딸과 함께하는 첫 크리스마스를 위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박영숙 씨의 요리 솜씨는 대단하십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세 사람은 각자의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민도연은 최근 승진 소식을 전했고 박영숙은 출소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내가 겪었던 어려움을 아니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은은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 다른 이들을 돕고 있었어요. 식사 후 그들은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지은은 어머니에게 캐시미어 목도리를, 박영숙은 딸에게 손수 뜬 스웨터를 선물했어요. 민도연은 모녀에게 각각 책을 주었습니다. 민도연이 떠난 후 지은은 코코아를 준비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만들어주던 방식 그대로 계피가루를 조금 넣었어요. 이건 내 아빠가 만들던 코코아 맛이구나. 두 사람은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지은아, 내가 나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저도 그렇게 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부르지 않았으니까요. 박영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 앞으로도 많은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자. 20년이 지난 지금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을 거야.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뿐이야. 지은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녀도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내일 우리 눈사람 만들어요. 아주 큰 거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어린아이 같은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영숙은 미소 지었어요. 그래, 지은아. 내일 우리 눈사람 만들자.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숙은 목에 걸린 별 모양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그리고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요? 우리 딸이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는지. 지은은 어머니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어요. 아빠, 메리 크리스마스? 그 순간 마치 별 하나가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